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대신에 본인께 만약에 진짜로 틀린 거다 라면은 그 부분은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그냥 스크린 보시면서 스토리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한 거랑 차이가 어디서 어떻게 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비슷한 것 같다 그러면은 참고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3개는 묶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drop 데이터베이스 exist A5 그리고 create 데이터베이스 A5 그리고 use A5 이렇게 하나. 그냥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별 뜻없는 A5라는 데이터베이스 하나 생성한 거고, 테이블을 추가해야 되는 건데 부서 테이블이랑 사원 테이블 총 2개가 있어요. 그래서 DPT는 디파트먼트라서 DPT일 거고, 얘는 임플로이라서 EMP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사실 그렇게는 어렵지 않아요. 명령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create table DPT 해도 되는 거죠, 이건. 그렇죠? 그리고 id랑 validate는 그냥 있는 게 좋아요. 테이블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돼요. 기본 요소로서. id는 프라이머리 키로서의 역할을 할 거고, validate는 얘도 뭐 등록 어떤 데이터가 추가되던 그 시각 정도는 알고 있어요. 나중에 판별하기가 쉬워질 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넣을 거고요. 그래, 이 정도. 또 옵션에서는 10 타입과 크기, 그리고 나머지 제약사항들 unsigned not null, 이 정도는, 그러니까 not null은 그냥 웬만하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리고 auto increment 이렇게 넣어도 돼요. 프라이머리 키 아이디. 그러니까 넣는 방식이 좀 여러 개라 뭐 마음에 드는 걸로 아무거나 해주시면 되는 거고, date time 정도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낱날. 그리고 저는 부서의 이름, 부서명, 이거 왜 이렇게 한지 아시죠? 네임 화면에 이렇게 되니까요. 시스템 키워드니까. 네임은 캐릭터로 not null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정도? DPT 테이블. 왜냐하면 부서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홍보랑 기획이랑 2개로 나뉘잖아요. 구별을 할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홍보 테이블, 홍보 컬럼, 기획 컬럼 따로 있는 건데 얘는 하나의 컬럼에 2개의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컬럼 수를 늘리면은 이걸 나눠 놓는 이유가 없어요. 네임에다가 홍보 또 기획을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예요. DPT의 이름, 그러니까 문맥상 부서 이름이에요. 부서명. 여기서의 네임은 DPT 네임이라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겹치면 안 되는 거니까 유니크 들어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 선택에 의해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부서명이 겹치면은 2개인 이유가 없잖아요. 뭐 만약에 홍보 1팀, 2팀 하면은 홍보 1, 2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진짜 안 겹쳐야 될 것 같은데 하면은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고. 얘를 실행 하면은 성공했죠. 그러면 A5에 보시면 DPT 테이블 나왔고, 인덱스는 프라이머리 키로, 요거 아이디 하나 들어있는 거고, 얘는 유니크하다 나오죠. 다 그렇죠? 테이블이 아니라서 막 추가까지네요. 추가. 그럼 인서트
into dept에다가 set residence name now 해줘야죠. 이거 낱널이니까. 그리고 name은 항복 하나, 그리고 기획 하나, 이렇게 총 2개 넣어주면 셀렉트 했을 때 이렇게 2개 들어있게끔, 맞죠? 이 중에서 뭐 하나 더 들어간다 하면은 듀플리케이트 어쩌고 하면서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이름이 유니크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 해놨잖아요. 겹치면 안 돼를 미리 해놨으니까 해당 컬럼에서 중복이 발생됐다 하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냥 넣은 대로 나오잖아요. 이 모양이 좀 더 이상적일 거예요. 셀렉트를 했는데 여기 아이디가 없다, 뭐 레이지 데이트가 없다 이러면은 나중에 추가를 해주세요. 그냥 에드 컬럼 해가지고 이거 끝나고 복습하실 때, 지금 말고. 여기까지가 부서. 유니크랑 프라이머리 키 역할이 비슷하지만 얘가 메인 식별자라는 거. 둘 다 중복 금지잖아요. 그냥 대신에 얘는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이 붙을 수가 있는 거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제약사항이라고 했던 것들은, 이런 옵션들 있죠, 제약사항이라고 했던 애들, 이거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썩 좋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필수로 지켜줘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거나 들어오면 안 돼를 말을 해놓는 거니까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대신에 쓸모 있을 때만, 당장 쓸모 없는데 그냥 뭐 많으면 좋아 해가지고 다 붙여놓으면 그것도 별로예요. 당장 이것만 빠져도 뭐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넣어도, 그렇죠? 상황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사원으로 넘어갈까요? 얘는 EMP 테이블, 여기까지는 비슷할 거예요. 맞죠? 근데 여기도 이제 이런 거 유니크 같은 거, 이거 많으면 좋아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대요. 제가 얘는 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프로그램, 이 DB를 써서 관리하는 어떤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관리자가 총 2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가 가입해가지고 이거 승인 버튼 누를 때, 여기서 누가 가입해가지고 얘를 승인 버튼 누를 때 관리자가 2명이라서 각각의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대요. 진짜 우연의 일치로 밀리초까지 완벽하게 동일하게 승인 버튼을 눌렀대요. 그러면은 유니크라서 둘 중 하나는 튕기잖아요. 저 이런거 유니크가 빠져야겠죠. 이럴 때는 남발하면 안 된다. 필요에 의해서만 추가가 되되 진짜 적재적소에 잘만 써주면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굳이 필요 없겠는데 하면은, 진짜 굳이? 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있으면 좋겠는데 하면은 그냥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걸어놨고, EMP name 할 거예요. 그러면 문맥상 사원명이 되겠죠. 그죠? emp.name 하면 사원명이잖아요. 대신에 하나 더 필요해요. 사원의 속성에는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요거, 얘가 어디 속해 있는지.
를 나타내기 위해서 dpt name이라고 할 겁니다. 얘는 유니크면 안 되겠죠. 그죠? 같은 부서에 지금 벌써 두 명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임의 유니크? 이건 어떻게 해요? 사원명이 유니크하대요. 만약에 이대로 걸어버리면 동명이는 못 들어가겠네요. 그죠? 최초에 회사원이 10명부터 시작했대요. 근데 10명이 뭐 다 다른 이름이에요. 11번째 회사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 한 명이랑 이름이 겹쳐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네요. 유니크니까. 이때는 유니크를 풀어줘야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좀 달라요. 이게 만약에 홍길동 사원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이름이 똑같대요. 유니크면은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놈을 홍길동 2로 처리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홍길동은 3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아니다, 나는 유니크 필요 없다 하면은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그냥 홍길동으로 싹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유니크가 걸려있다면 이렇게 숫자로 처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물어봐요.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이제 DB 관리자가 물어봐요. 클라이언트한테 이거 동명이인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면은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은 번호 붙이게끔 유니크로 하는 거고, 뭐 겹쳐도 상관없어요 하면은 그냥 유니크 빼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거 저 출석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 못 받겠구나. 제 아이디는 이렇게 들어가요. 5번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5번이라는 거는 이전에 4명이 더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이에요. 제 앞에 4명이 더 있었다. 그때는 유니크가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해주면 되는 거고, 요 컬럼을 정할 때 뭘 보고 정했냐면은 얘네들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애가 있고 얘는 어느 부서다 까지 나타내야 되는 거니까. 얘를 네임에다가 전부 다 때려 박는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데이터들이니까요. 그렇죠? 여기서의 네임 그리고 여기서의 네임은 다른 네임이라는 거. 얘는 부서명, 얘는 사원명, 얘는 그냥 사원의 부서명, 사원이 속해 있는 부서. 그죠? employee.name 하면은 얘는 사원명이고, dpt.name 하면은 부서명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테이블 이 묶음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 넣을 건데, 잠깐만, 이름은 뺍시다. 빼도 돼요. 지금은 빼도 돼요. 상관없어요. 히트 하면은 성공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인서트를 해야겠네요. 인서트 emp에다가 레지데이트 그냥 들어가면 될 거고, 아이디는 안 넣어도 되는 거고, 네임은 홍길동으로, 그리고 또 뭐야? dpt 네임은 이 녀석의 부서명은 홍보부서래요. 이거 보고 안 그러잖아요. 그쵸? 2개, 3개. 그리고 얘는 일순이고 홍보고, 얘는 걱정이고 기획.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은 ID, 그러니까 사원 번호 정도 되겠죠? 사원 번호. 레지데이트는 이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이제 레지스트리 데이트였잖아요. 이거는 입사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산 등록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접을 내가 뭐 12월 30일에 봤는데 첫 출근 날이 뭐 2월 1일이래요. 근데 ERP라고 보통 하거든요. ERP 전사적 자원 관리 해가지고 회사에서 쓰는 이런 프로그램들 ERP. ERP에 등록된 이 사람이 입사 전에 전산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좀 의미에 맞게 레지데이트 말고 뭐 다른 이름을 써도 되는 거고. 아무튼 그리고 얘는 사원명, 얘는 사원의 부서명, 사원의 부서명. 여기 EMP 점 하면은 문맥상 사원의 부서명이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원 한 명을 나타내는 정보는 이만큼. 근데 이거는 많이 간소화를 시킨 거고, 사실은 뭐 그런 거 있죠. 주소, 뭐 성별, 나이, 뭐 주민번호, 또 계좌번호 같은 거, 급여 이런 거 다뤄야 될 거니까. 또는 뭐 전화번호 이런 거요. 그 왜 이력서 쓰면 나오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지금 딱 최소로 여기서 필요한 것만 최소로 가정하고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서의 뭐 속성이라 하면 더 있겠죠. 이거보다. 그래서 추가를 이렇게 세 가지를 했니? select all from EMP 안 됐네. 이렇게 세 개 추가하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 한 명에 대한 정보가 각각 한 번씩 진행이 돼서 총 3명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가 되는 거고. 웬만하면 복붙 같은 거 많이 쓰세요. 여기서는 그냥 다 칠 필요 없고.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테이블은 총 2개로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얘랑 비슷한 모양이 나왔다면 일단은 성공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테이블 짜는 준비 정도가 될 거고요. 정보는 이제 그냥 풀로 다 들어가 있는 정보가 아니라 좀 간소화를 많이 시켰다는 거. 자, 엑셀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할 겁니다. 이제 엑셀 그냥 우리가 다룰 때 사실 지금 이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홍길동? 이렇게도 있다? 좀 이상하죠, 모양이. 그죠? 이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맞잖아요. 보통 이렇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악회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루잖아요. 그죠? 한 명에 대한 그런 속성을 메타데이터로 만들지 않죠. 이해되시죠? 얘를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쭉 한 줄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쭉 한 줄이 아니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데, DPT 테이블 있고 EMP 테이블 이렇게 있어요. 자, 조인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일단은 가져올게요. 캡처해가지고 얘가 이제 DPT, 그리고 마찬가지로 EMP. 이렇게 총 2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다 인서트가 된 상황이고, 맞죠? 여기에 보면은 얘가 DPT, 얘가 EMP잖아요. 지금 이 결과는 둘 다 셀렉트 한 결과죠.
맞죠? 셀렉트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자, 이제부터 조인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시나리오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을 해달래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테이블은 이 상황이고요. 홍보를 마케팅으로 어디 고쳐야 되는지 눈으로 한번 쫓아가 보세요. 홍보를 마케팅으로. 그럼 어디 고쳐야 돼요? 어디에 뭐랑 어디에 뭐랑? 홍보를 마케팅으로 변경하겠다는 거는 얘는 부서명을 변경하겠다는 거죠. 부서의 이름 하면은 일단 직관적인 부분은 여기, 그리고 또 여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홍보를 단순히 그냥 홍보를 마케팅 부서로 바꿔 하면은 일단 직관적인 그 내용 자체는 DPT 네임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DPT 네임이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은 바꿔볼게요. 이미 들어있는 데이터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업데이트 DPT set 뭐예요? 네임. 얘한테는 네임이죠. 그냥 얘를 마케팅으로 바꾸겠다. 뭐를? 그냥 저기까지만 하면은 다 바뀔 거니까 홍보인 놈을 마케팅으로 바꾸겠다 하면은 마케팅으로 바뀌었죠. 근데 얘는 여전히 홍보잖아요. 왜냐면 이 테이블 내에 있는 정보만 바꾼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 녀석만 바꿨잖아요. 지금 얘가 마케팅이 됐어요. 얘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손댈 테이블이 애초에 두 개죠. 제가 만약에 여기를 마케팅으로 동일하게 바꿨대요. 여기도 바꿨어요. 실제로 바꿉시다. 그냥 EMP 여기서는 그냥 네임이 아니라 DEPT 네임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DEPT 네임 바꾸면 바뀌었어요. 까보면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그죠? 더 이상 홍보가 아니라 마케팅이니까. 근데 사장놈이 와가지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바꾸자 했어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이 경우죠. 또 뭘 해줘야 돼요? 손대줘야 되는 부분은 두 군데죠. 그죠? 요 과정을 한 번 더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나랑 맞죠? 여긴 필요 없고 set dpt를 이렇게 다시 원장복구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바뀌어 있을 거고 여기서도 다시 바뀌어 있을 거니까 다시 원장복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다 날렸어요. 자, 근데 두 가지 상황이 비슷한 일을 해야 되죠. 부서명 하나 바꿨는데 여기 건드려야 되고 여기 건드려야 되고 두 가지 테이블에 영향을 다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상적인 ERP 관리가 될 거니까요. 근데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DEPT 쪽에 2개 있고요, EMP 쪽에 3개 있어요. 2개 있고 3개 있어요. 홍보부서는 하나 있고요, 홍보부서에 속해 있는 사람은 총 2명 있어요. 맞죠? 근데 홍보부서에 사람이 200명 있대요. 2000명 있대요. 그럼 당장 여기 하나 바꾸려고 여기에 2000개의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꾸자 한마디 하면은
얘랑 엮여있는 2000개의 데이터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얘만 바뀌면 안 되는 거고, 얘랑 연관되어 있는 테이블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홍보라는 말 대신에 마케팅으로 싹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두 가지 테이블만 엮여 있는데, 이게 테이블이 엮여 있는 수준이 보통 이렇게 안 끝나요. 몇십 개에서 몇백 개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바꾸려고 이런 홍보라는 말이 써져 있는 부분 다 찾아가서 싹 다 바꿔야 되네. 이해되시나요? 이 전사적 자원 관리, 그러니까 ERP 시스템, 또 나중에 이제 그냥 뭐 사무직을 하던 아니면 그냥 회사 들어가면 쓸 텐데, 전반적인 그 회사 내에서의 결제 분석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회사 내부적으로 쓰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말 그대로 그냥 관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이런 월 이용료를 내고서 많이 써요. 데이터베이스 관리부터 해가지고 이런 회사에서 뭐 메신저 기능이 있고, 뭐 메일 기능이 있고, 게시판 기능이 있고, 그 사측 내부적으로 회사마다 좀 다른 상황일 텐데, 아무튼 내가 만약에 뭐 인사팀 부장이다 하면은 사원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하는 페이지가 따로 있고, 뭐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 그런 거 이제 결제 기한 문서 올리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이란 말이에요. 기타 등등 그냥 전부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외에 그런 것도 포함이에요. 병원 가면 보통 그 기사 앞에 컴퓨터가 한 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환자 차트 관리 같은 거 있죠. 이 사람한테 약을 뭘 썼었지 이런 거, 또는 이전 진료일 같은 거, 아니면 다음 뭐 예약일 같은 거 관리하는 거, 그냥 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다 데이터를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병명은 무엇이었고, 뭐 내원 일자 같은 거, 뭐 입원 일자, 수술 날짜 같은 거, 그런 거 하나하나 전부 다 데이터잖아요. 그런 거 그냥 알아서 관리해 주는 거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도 ERP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쓰는 이런 데이터들에는 되게 많이 얽히고 설켜 있을 건데, 데이터의 양이 지금 굉장히 적어 보이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군데나 고쳐야 되는 거는 매우 불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다 쫓아다니면서 바꿔줘야 되는 거는 별로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지금 결론을 얻은 게, 와씨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거 하나 바꾸려고 어디 퍼져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데이터베이스 내부를 다 싹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물론 저런 ERP 시스템에는 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진짜로 다 연결되어 있게끔 구조가 짜져 있을 거고, 그러면 실행 속도가 늦어질 거고, 엮여 있는 부분이 많을수록, 그죠? 좀 비효율적인 상황인 거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얘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싶어요. 저는 지금 매칭이 이렇게 하나 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진짜로 바꿔야 되는 부분은 여기란 말이에요. 맞죠? DPT의 네임이 홍보에서 마케팅이, 뭐 마케팅에서 홍보로, 지금 문제의 원인은 여기를 바꾼다고 해서 얘네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 에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여기를 손댄다고 해서 얘랑 연결되어 있는 얘네들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 해요. 그러면 자, 구조 변경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상황은 뭘까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를 바꾼다고 해서 얘가 바뀌지 않아. 그러면 뭐가 더 나은 상태일까요? 지금 앞에 이 그림만 보시고 고민을 해보세요. 잠시. 잘 보세요. 다시 얘를 건드린다고 해서 여기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아 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를 없앨 거예요. 다시 한번 상황 대입을 해봅시다. 홍보를 마케팅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얘를 건드려야 되는 건 똑같죠. 근데 어떤 과정이 없어요. 여기 쫓아가서 안 바꿔도 되는 거죠. 근데 좀 이상해요. 뭔가 정보가 누락된 거 같아요. 왜냐면 얘가 당장 어떤 부서인지 얘가 어떤 부서인지 모르게 됐으니까. 그죠? 자, 다시 여기서부터 얘를 바꿨는데 얘는 자동이 아니어서 없앴어요. 문제는 정보가 누락됐다는 거. 컬럼이 하나 줄었으니까 이 사원을 한 명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컬럼의 가지수가 하나 줄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죠? 당장 이 EMP 테이블만 봐서는 얘가 어떤 부서지? 얘가 어떤 부서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점이 됐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얘를 지워도 얘가 어떤 부서인지 알 수 있게끔 하려면 전제 조건은 얘만 바꿔도 되는 상황이도록 ID 이렇게 바꿀 걸. 이거 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거 지저분하니까 1, 1, 2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똑같이 홍보를 마케팅으로 제가 바꿨어요. 얘를 손을 댔대요. 그럼 여기는요? 더 이상 손 안 대도 되네요. 그죠? 왜냐면 ID로 엮어놨으니까. 맞죠? DPT 측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갖다 놓은 거잖아요 여기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컬럼명은 뭐가 적절해요? 이 컬럼명은 DPT에 ID가 적절하겠네요. 얘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라서 DPT 네임은
심지어 유니크하지도 않으니까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라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컬럼에다가 갖다 놓은 그 정보는 DPT에서의 PK였잖아요. 바뀔 리가 없는 데이터를 여기다 갖다 박아 놓은 거죠. 그죠? 대신에 조금 정보가 누락된 건 뭐예요? 원래는 DPT 네임이었어서 홍길동 홍보, 홍길준 홍보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찾아야 돼요? 얘가 어떤 부서인지 알아내려면 이거 들고 여기 가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 쇼핑몰이랑 지금 상황이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 마지막 거 조인 버전 할 때. 그러니까 뭔 상황이냐면 이게 아닌데? 최초의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넘버가 지금 의미하는 건 뭐예요? 지금 얘는 T 오더고 얘는 T 유저에서의 넘버가 아니라 ID. 그래서 이렇게 엮어놨잖아요. T 유저에서의 ID 또 T 프로덕트에서의 ID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그죠? 이렇게 엮어놓은 이유는 만약에 얘가 개명을 했다면 여기만 바꿔도 된다 인 거잖아요. 여기 찾아가서 이렇게 안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다가는 이 유저의 아이디를 박아놓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었어서, 안 그러면 분리시키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나왔어요. 아까 거랑 그림이 달라진 부분 어디에요? 여기요. 갖고 있던 DPT 네임을 지우고 DPT ID를 추가를 해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도 힌트가 있는 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구조 변경 알터 테이블 EMP 테이블의 구조 변경이죠. add 컬럼 DPT ID, 얘는 int면 될 거고 unsigned면 될 거고 not null. 얘는 오토 인크리먼트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EMP 가져오면은 000 들어있죠. 그냥 나중에 추가된 거니까 얘는. 그럼 이거에 맞게 하나씩 채워주면 되겠네요. 업데이트 EMP set DPT ID를 1번으로 뭐를? DPT 네임이 홍보이네. 맞죠? 얘가 1번 부서니까요. 그리고 또 고쳐야 되는 거는 2번으로 기획인 놈들을 2번으로 고친다면 뭐 나와요? 결과는 이렇게 들어가 있죠. 112로 잘 들어가 있는 게 나오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EMP 테이블이랑 다른 점은 부서 이름이 아직도 있네 잖아요. 그죠? 이거 필요 없고 얘로 대체해서 쓰자 였는데, 맞죠? 그럼 이 컬럼 지워야겠네. 알터 테이블 EMP 드롭 컬럼
자, dpt 네임 하면은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테이블 상황이 됐어요. 맞죠? 그럼 저는 이걸 뭘 믿고 날린 거예요?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이디가 이 dpt 테이블에서의 부서 넘버가 될 거다. 그러니까 구별이 가능하다 인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과는 이렇게 두 개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EMP 테이블이에요. 그러면은 자, 남이 봤을 때 홍길동 사원은 어떤 부서야 하면은 1번 부서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가 끝이에요? EMP 테이블만 보고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얘네끼리 같은 부서고 얘네끼리는 다른 부서인데 얘네들은 그냥 1번이고 얘는 2번이구나 까지인 거죠. 그럼 이거 들고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홍보였고 2번은 기획이었으니까 얘네들은 홍보고 얘는 기획이구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쇼핑몰 테이블에서 분리 상황이랑 똑같네요. 맞죠?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select all from emp 한 다음에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dpt id는 1번 2번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를 해야 되잖아요. select from dpt에서 select all from dept에서 돼요 id는 1번인 거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이거 홍보예요 까지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사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뒤져보면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남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태까지의 상태는 이 상태가 됐고요. 지금 여전히 문제점은 있는 게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여기까지 좋아진 점은 뭐예요? 내가 손대야 되는 부분이 뭔가 수정이나 아니면 뭐 삭제 사항이 일어났을 때 내가 손을 대줘야 되는 부분이 줄어들었다. 이는 실수할 확률이 줄어든다. 또는 데이터를 아낄 수가 있게 된다가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아낄 수 있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 거고, 맞죠?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것만 봐서는 정보가 좀 모자란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임명록이라고 하면 그냥 사원들 정보들 싹 나와 있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알려줬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면은 얘가 뭐라 하겠죠. 뭔데 어쩌라고 하겠죠. 이거 그냥 이렇게만 주면 이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알아내려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는 2번은 이렇게 하시면 나올 거예요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당장 테이블 하나하나 따로따로 놓고 봐서는 정보가 모자라다 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처럼 엮어서 보여줘야겠구나. EMP 뭐 DEPT 이렇게 엮어서 이러고 나면은 이제 또 욕을 먹는 거죠. 왜 홍길동은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이상하다 라는 거죠. 왜 얘는
홍보에도 있고 기획에도 있고, 맞죠? 지금 결과가 6개가 나온 이유는 부서 2개에 사원 3명이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곱하기 한 거죠. 경우의 수. 이상한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엮어버리면. 그렇죠?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너 조인 dpt를 하면 똑같아요. 방금 전처럼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잖아요. 여기서 이제 온 조건을 걸어줘야죠. 저 옵션을 좀 추가해 주자면, 일단은 뭐 옵션보다는 이상한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얘네? 자, 일단 보여줘야 되는 거에서 emp as e innerjoin as d라고 할게요. 2.5를 할 거고요. 2.name 할 거예요. 뭐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엘리어싱 써서 그냥 축약시킨 거잖아요. 아까랑 상황이 똑같아요. 이거 왜 얘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2.5를 하지 말고 2.id랑 2.name 이 정도만 보여줘도 되겠네요. 얘를 그대로 보여주면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따위로 바꿔오냐 하겠죠. 그럼 어떻게 엮어야 돼요? 조건이 어떤 식이어야 돼요? D점 아니지 2점 dpt id랑 D점 id랑 같은 놈들.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각화가 되면 좋은 게, 이게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어느 테이블에서의 어떤 컬럼, 어느 테이블에서의 어떤 컬럼이 같아야 엮으면 되는 emp.dpt id랑 emp 하면 안되지, 2.dpt id랑 2.id 하면 이제 제대로 엮인 거니까. 이러면은 원래의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있지만 보여줄 때는 이렇게 잘 엮어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조건에 맞게 잘 엮인 거죠. 그죠? 이렇게 일치하는 놈들끼리 엮어서 보여줘 한 거잖아요. 지금 그냥 우리말로 쭉 풀어서 쓰면 돼요. 얘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신경을 써보자 한 버전이 이제 마지막 버전이 될 건데, 얘는 뭐 사원 번호 정도 될 거고, 얘는 사원명 정도 될 거고, 뭐 2점 레지데이트 뭐 이런 거는 입사일 정도면 될 거고요. 점 네임은 뭐 부서명 이 정도? 그럼 깔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테이블 2개를 다루는데 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묶어다가 잘 엮어서 보여줘야지가 이런 조인 과정이 한번 필요한 거고, 잘 엮어야 되는 이유는 데이터 관리 차원에서는 이게 더 나은 테이블의 모양이 맞으니까. 그쵸?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서 이제 데이트 뭐 시간은 왜 넣었어 하면은 그냥 데이트만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트 타임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아는 형식대로 보여줄 거고, 비슷한 결이에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결이다 정도는 파악이 가능해야 되고, 그래서 얘랑 그러니까 얘랑 아까 했던 T 오더 유저 프로젝트랑 상황이 비슷하다 가 파악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조인 막 써도 돼요. 지금은 일단 조인 해서 이런 정보들 가공해서 보여주는 거 먼저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정제를 좀 잘 해보자는 나중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복습이 좀 많이 돼야 할 겁니다. 왜냐면 조인의 종류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